요즘 AI가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있죠?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AI가 진짜 우리처럼 이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이 이야기, AI의 놀라운 계산 능력과 우리 인간의 양심, 그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는 계산할 수 있지만 성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AI는요, 제일 좋은 답을 착착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누가 아파할지, 그 무게가 어떤 건지, 이런 건 위해 괴로워하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반성하진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시사일보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에서 가져왔어요. 바로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의 박형빈 교수님 인터뷰인데요. 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이 뭔지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양심 없는 기계입니다. AI가 진짜 도덕적인 이해 같은 건 없는데 어떻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척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한계가 분명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유명한 질문이죠. 자율주행차 딜레마.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한 명을 희생해서 여러 명을 구하는 선택을 했다고 쳐요. 결과만 놓고 보면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이 운전했다면요, 아마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트라우마로 남겠죠. 그런데 AI는 어떨까요? 그냥 입력된 규칙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에 담긴 어떤 슬픔이나 고통, 이런 감정적인 무게는 전혀 느끼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양심과 기계의 계산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인간의 도덕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박형빈 교수님이 말하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도덕성, 그게 뭔지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왜 뭔가 잘못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규칙을 어겼는지 아닌지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야 뭐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수치심? 이 몸으로 느껴지는 반응은 기계로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박 교수님은 바로 이 경험, 이 체험이 양심의 본질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정말 재밌어요. 양심이라는 게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탁 켜지고 꺼지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이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감정,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실천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는 거죠. 훨씬 입체적이죠. 우리 인간의 도덕성은요, 눈앞의 이익, 계산 같은 걸 훌쩍 뛰어넘어요. 보세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먼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요. 박 교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이야말로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도덕성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AI 윤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방향일까요? 감정 없는 윤리, 책임 없는 규범. 박 교수님은 지금의 기술 중심 윤리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세요. 숫자랑 체크리스트가 윤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윤리 세탁이라는 말 정말 귀에 팍 꽂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이나 기관이 보세요. 우리는 이 규정 지표 다 통과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방패 삼아서 실제 세상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한 진짜 도덕적 책임은 쏙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먼저 기술적인 지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켰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근거로 자,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그래서 누가 다쳤죠? 그 고통은 누가 감당하나요? 라는 질문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박형빈 교수님이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법, 바로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AI는 공정한가 같은 기술의 속성을 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기술을 쓰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는 나의 관계와 책임의 문제로 관점을 확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제시한 이 5단계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세요. 특히 네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선택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 와,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이야말로 기술이 아니라 진짜 윤리가 중심이 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뀔 필요도 있다고 하세요. 예를 들면 서구 중심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윤리 인증 같은 걸 만들자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규칙만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직접 실천해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양심은 인간다움의 최후의 보루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뭔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미안함을 느끼는 이 내면의 감각, 바로 이 양심이야말로 기계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죠. 기술은 우리한테 정답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AI 시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 기술이 아닌 윤리로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박형빈 교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